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늘 쓰는 점심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는다. 점심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점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점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은 점자에다가 마음심이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금을 흙이다. 그리고 차지할 점이다. 발음이 이제 여기서 왔죠. 그리고 어떤 검은 것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점 중에 차지할 점은 이제 우리가 점을 친다 할 때 점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점자는 이것자가 이제 점복자지요. 점복. 우리가 점을 치고 돈을 줄 때 복채를 준다 할 때 점복자예요. 그리고 입구자다. 점을 치고 난 결과를 말로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 점괘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차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이제 옛날 심장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심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니 점심은 끼니로 낮에 먹는 음식이다. 그렇죠. 저는 이따가 점심 약속이 있어요. 오반이라고도 한다. 나도자, 오반 또는 오찬, 중반, 중식, 여러 가지 한자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이라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얘기하기도 한다. 점심밥을 먹는 때, 그죠? 그때가 점심이다. 또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때를 얘기하죠. 벌써 점심이네. 이것은 벌써 점심시간이네. 점심 먹을 때다. 이렇죠.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좀 특별하게 이제 불교 용어로서 선원, 그렇죠. 참선을 하는 선원에서 배고플 때 조금 먹는 음식을 일러서 점심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점검한다. 이렇게 또 설명해 놓은 사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점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1일 2식이다. 그렇죠? 아침과 저녁을 먹었다. 그때는 이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간이 많이 빌죠. 그래서 그 사이에 먹는 간단한 식사가 이제 점심이다. 그래서요,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점심을 못 먹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먹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프다. 공심이라고 한다. 공심. 여기서 심은 마음이라기보다 배를 뜻한다. 공복이다. 그렇죠. 배가 비어있다. 공복을 요기한다. 요기한다는 것은 어떤 배가 고플 때 잠깐 뭔가 먹어서 요자에서 보듯이 치료한다는 뜻이죠. 그 허기를 달래준다는, 그렇죠. 허기를 달래주는 그것을 점이라고 봤다. 그렇죠. 그래서 공심을 요기하는 그 점, 그래서 넘긴다. 그런 의미로 이러한 점심에는 낱말이 유래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아침을 먹고 나서 꽤 시간이 흘러 해이해진 마음이 말하자면 배도 고프고 하면 좀 흐트러지겠죠. 그런 마음을 다시 점화한다. 불을 붙인다. 그럴 정도로 간단히 먹는 식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언에서 마음을 점검한다.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공심을 요기한다. 요기하는 것을 점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빈 배를 잠깐 때우게 하는 그것이 점심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심이란 말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사실은 한자말로 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뜻이 조금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보면 중국 사전을 찾아보니 점심이라 하는 것은 요기를 한다. 꼭 점심시간에 요기하는 것보다 일단 요기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떡이나 과자나 빵, 케이크 등 간식거리를 또 점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한자로 이 점심을 써서 딤섬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광저우식 발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점심 전후로 간단히 먹는 음식을 통틀어서 이러는 말이다. 네. 광저우 쪽과 그리고 이제 홍콩이라든지 또는 마카오 쪽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얘기다. 음차라고 써서 이제 얌차라고 한다. 말하자면 차를 마신다. 차를 마시면서 간단히 먹는 음식을 딤섬이라고 한다. 이때도 한자로는 이제 점심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낮에 먹는 점심밥,
그것을 이 점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 점심 때다 하는 그것을 가리킬 때도 점심이라고 쓴다. 그리고 물론 위에서 얘기한 딤섬의 의미로도 이 한자 점심으로 딤섬을 표기한다. 이렇게 되죠. 일본에는 보면 우리가 먹는 점심이라든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달리 간식,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먹는 과자라는 막 그런 뜻으로 중국 요리에서 교자나 춘권, 하루마끼라 그러죠. 그리고 죽이나 면류, 과자, 디저트 등 먹거리를 이렇게 점심이란 한자를 써서 발음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불교 용어로서 선에 있어서 선성들이 참선 도중에 잠깐 먹는 것도 물론 이 한자 점심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심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찬, 밥 찬자를 써서 쓰는 말, 예를 들어서 조찬이다, 오찬이다, 만찬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일반 어떤 말하자면 식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찬은 아침 조자죠. 아침에 먹는 밥이다.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아침 식사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침 먹는 것을 조찬이라고는 잘 하지 않는다. 손님을 초대해서 먹을 때 조찬 간담회다. 조찬 세미나다. 조찬 기도회다. 이렇게 된다. 오찬도 마찬가지다. 오찬도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점심 식사를 특히 오찬이라고 한다. 이때는 이제 보통 때보다 좀 잘 차리게 되겠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것을 오찬이라고 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 식구들끼리 점심밥을 먹는다든지 회사의 동료들끼리 밖에서 어떤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때는 오찬이라고 잘 하지 않는다. 손님이라는 개념이 조찬이나 오찬이나 다 같이 들어가 있다. 만찬도 마찬가지다. 이 만은 이제 늦을 만이죠. 그렇죠. 저녁을 뜻한다. 여기에도 손님을 청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얘기한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잘 차린 걸 보고 야 만찬이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저녁 식사다. 저녁 만찬은 그렇죠. 그래서 조찬, 오찬 이렇게 찬자가 들어가는 것은 꽤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다. 그렇죠. 만찬은 저녁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만찬에는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서 차린 음식이다. 이러한 설명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손님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잘 차린 또는 손님을 청해서 먹는 것을 만찬이라고 한다. 또 찬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돼서 성찬이다. 그렇죠? 성찬 또는 성만찬 할 때 성찬식을 한다 할 때도 거룩할 성자를 쓴다.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 이런 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점점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점점자는 이것이 정자예요. 정자인데 요렇게도 쓴다. 이렇게 쓴다. 그렇죠? 점칠점자에다가 아래 점 4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래에 점 4개가 말하자면 위에 이렇게 아래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금을 흑자인데 금을 흑자 밑에 있는 점이 점점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점 4개를 큰 대자로 표기하는 것. 이것도 또 점점자의 다른 글자다. 약자다. 이것은 신자체, 간체자로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이라는 하나의 어떤 글자이면서 하나의 낱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깁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고 둥글게 찍은 표다. 그렇죠? 그것이 점이다. 또 문장 부호로 쓰이는 표다. 문장 부호로 쓰이는 것.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가운데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살갗이나 짐승의 털에 다른 색깔의 작은 얼룩, 이렇게 우리 몸 같은데 얼룩이 있을 때 점이 있다 할 때도 이 점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점을 얘기할 때 또 점을 얘기한다. 그리고 어떤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부분이나 요소, 여러 중에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무슨 이런 점, 저런 점, 그때 점이라고 쓴다. 또 모든 도형의 궁극적 구성 요소다. 그렇죠? 점이라는 것은 도형이 있다. 그거에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위치만 가리킨다. 크기는 표시하지 않고 위치만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도 점이라는 글자와 낱말을 쓴다. 그리고 음악에서 음표나 쉼표 오른쪽에 찍어서 원래보다 반만큼의 길이를 더하는 것이다. 점 8분음표, 점 4분음표 할 때는 점 4분음표라는 것은 4분음표 플러스 4분음표의 반, 그러니까 8분음표죠.
합친 것을 얘기한다. 또 성적을 나타내는 것, 뭐 점수를 나타내는 것, 그때 몇 점 몇 점 한다. 그림이나 옷 따위를 세는 단위다. 그림 1점, 2점, 옷 5점, 뭐 6점 이렇게 할 때도 이 점이라는 것을 쓴다. 그리고 또 숫자나 숫자의 관형사, 한 점, 그렇죠?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낼 때 한 점밖에 안 된다 할 때 아주 적은 것이다. 그리고 잘라내거나 뜯어낸 고기의 살점, 고기 1점, 2점, 그렇죠? 그때도 쓴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 그것도 1점, 2점 할 때 점자를 쓴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간을 셀 때도 그렇죠? 지금 뭐 몇 점이다. 괴종식에서 종을 3번 땅 치면 3점이다 할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 그리고 바둑에서 수가 낮은 사람이 더 놓는 돌이나 따낸 돌을 세는 단위다. 바둑에서 돌 몇 점이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국악에서도 북편이나 채편, 북을 치거나 장구 같은 것을 칠 때 치는 횟수, 이것도 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이란 것이 저 글자로 많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점자가 들어간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몇 개 보면 점화다. 이때 점은 뭔가 불을 켠다, 불을 붙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점화다. 점등이다. 등불을 켠다는 것이에요. 뭐 점을 찍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 점멸이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깜빡깜빡 할 때 그것을 점멸이라고 한다. 그렇죠? 점정이다. 눈을, 그렇죠? 눈, 화룡점정 하듯이 용을 그릴 때 용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린다. 그때는 점을 찍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점안이다. 점안. 이것도 눈을 예를 들어서 불상을 만들거나 또는 탱화, 불화를 그리거나 해서 가장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을 점안이라고 한다. 그렇죠? 점적이다. 점적이다. 적이라는 것은 물방울이에요. 예.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다고 할 때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그런 것을 이제 점적이라고 한다. 점철이다. 점으로 이어져 있다. 그렇죠? 점철되어 있다. 점으로 이어져 있다. 점고다. 점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을 체크할 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찍어가면서 인원 체크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점고라고 한다. 화점이다. 이것은 바둑에 별표가 되어 있는 9개의 표시를 바둑판에 그것을 화점이라고 한다. 맹점이다. 눈에 시신경이 망막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것이 맹점이다. 네. 점자다. 그렇죠? 점자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글자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이 점자다. 빙점이다. 어는 점이다. 그렇죠? 어는 점이다. 예. 그리고 이제 구두점 이렇게 하면 문장 속에서 그렇죠? 어떤 끈을 읽거나 또는 문장이 마치는 곳에서 찍는 점을 얘기한다. 일종의 문장 부호를 얘기한다. 문장 부호 중에서 온점이라고 있다. 이렇게 마침표 찍는 것을 온점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장을 가로쓰기 할 때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을 때 그것을 온점이라 한다. 자, 예전에는 세로로 많이 적었죠. 지금도 가끔 적습니다만, 그때 마침표는 고리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한다. 그렇죠? 가로 문장에서는 까만 점을 찍고, 세로 문장에서는 이런 둥근 고리를 한다. 그것이 고리점이다. 예전에는 이게 고리점도 우리 문장부호에 들어있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문장부호를 개정을 하면서 이제 세로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로쓰기 할 때 쉼표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로쓰기 할 때 쉼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쌍점은 콜론을 얘기하죠. 콜론, 점 아래 위로 포개져 있다. 쌍반점은 세미콜론을 얘기한다. 위에는 점이고 아래는 말하자면 컴마가 되는 것이 쌍반점이다. 자, 점이 이제 차지할 점자, 차지할 점 또는 점을 친다 할 때 점은 점령한다, 독점한다, 막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범자를 붙이면 가계를 뜻한다. 가계점이다. 점포다. 그렇죠? 서점이다. 네. 쌀미자를 붙이면 끈끈할 점이다. 끈끈하다. 점성이다. 점액이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 비우자가 있고 삼수가 있고 점이 있으면 젖는다는 뜻이에요. 젖을점이다. 균점이다 하는 것은 고루 젖는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 때 여러 사람에게 다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고루고루 젖게 한다. 균점이다. 이렇게 이익을 나눈다. 고루 나눈다. 이익을 균점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설립자를 붙이면 역마을참이다. 역참이다. 그렇죠? 역참. 네. 수건근자를 붙이면 문서첩이다. 첩. 서첩이다. 그렇죠? 수첩이다. 할 때도. 그리고 조개표를 붙이면 붙인다는 뜻이에요. 첩부를 한다. 예. 사진을 붙여라 할 때 사진 첩부를 한다. 그리고 제방변 손수를 넣으면 집는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집는다. 염화시중이라는 말이 있죠. 염화시중. 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보였다.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가습이란 제자가 알고 빙글에 웃었다 하는 막 그런 염화시중 할 때 꽃을 집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돌석자를 넣으면 다듬이 똘침이다. 우리 일상 말에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침산이라는 게 있다. 다듬이 똘처럼 생긴 산이다. 산은 산인데 이렇게 좀 위에 좀 평평하게 생겼다. 이런 것을 침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 침산이 있는 동네가 침산동이다. 침산동. 대구에 침산동이 있고 대전에도 침산동이 있고 또 조치원에도 아마 침산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침산동이다 하면 산 모양이 이렇게 판판하게 위가 판판하게 생겼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중일 다 점심은 막 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 점점자가 일본의 신자체와 중국의 간체자는 이렇게 변해져서 쓰고 있다. 오늘 점심 예. 마음의 점을 찍는다 할까요? 공복에 공심이라고 하는데 공복을 요기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찬이 부는 조찬, 오찬, 만찬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접대하는 막 그런 식사할 때 주로 쓰는 낱말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